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재순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네, 최근 인도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게 있다고 합니다. 먼저 키워드를 보시죠. 네. 무엇이 인도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을까요? 2,000 루피. 루피 하면 인도의 화폐 단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0 루피가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죠? 인도의 최고액권 2,000 루피. 풍선껌이 터졌어요.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소식에 장례식을 치르고 이별의 순간을 아쉬워하는 영상들이 올라왔는데요. 지폐와의 이별의 순간을 추모하는 건가요? 모디 총리를 유괴범에 비유한 풍자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지난 19일 인도 중앙은행의 발표 때문입니다. 네네. We are therefore withdrawing it from circulation, these 2,000 rupee notes, but they continue as legal tender. 이후 인도 방송사들은 은행 앞에서 속보와 특집 방송을 연이어 보도했는데요. 네, 그만큼 파장이 큰 내용이니 그럴 수밖에 없죠. 9월까지는 2,000 루피를 다른 액면 지폐로 교환해준다고 했지만 창구로 달려간 시민들은 불안한 눈빛입니다. 교환이 어려운 걸까요? 20,000 रुपए हम निकाल रहे थे और ये लोग कह रहे हैं कि कैश खत्म। अच्छा तो उन्होंने कब बोला है आने के लिए आपको फिर? कुछ बताया नहीं उसके बाद। 2,000 루피가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꽁꽁 숨어있던 2,000 루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정말 타이어 등에 꽁꽁 숨겨놓았던 지폐 더미들이 나오는군요. 왜 갑자기 2,000 루피 유통을 중단시킨다는 겁니까? 이게 2016년에 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7년 만에 지금 화폐 유통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 중앙은행에서 설명을 내놨어요. 네. 이게 오염되거나 낡은 화폐를 줄이자. 이런 어떤 깨끗한 지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 지폐로 교환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내년 5월 인도에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 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게 사실 모디 정부에선 전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 그때 당시엔 주위의 보궐선거를 앞두고요. 불법 자산에 불이 뽑겠다면서 500루피와 1000루피를 폐지했었는데 그랬군요. 근데 문제는요. 당시 폐지를 불과 시행 몇 시간 앞두고 기습 발표를 한 겁니다. 몇 시간 앞두고 그런 중대 발표를요?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야밤부터 그렇죠. 돈을 교환하려는 인파가 은행에 몰리는 등 정말 대혼란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심지어 이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그 쇼크를 받아갖고 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까지 속출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걱정이네요. 혹시나 이번에도 또 그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번에는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줬어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쇼핑몰, 특히 주유소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석과 명품과 같은 고급 품목. 이런 물건을 사려고 지금 2,000 루피를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용해버리려고. 맞습니다. 한 명품시계 판매업자에 의하면요, 정부가 이런 서식을 갖다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2,000 루피를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 숫자가 한 70% 정도 늘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종의 고가품 사재기로 이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박정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요즘에 일본 사회를 뒤흔든 범죄가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네, 키워드가 바로 어둠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본. 네, 지난 8일 긴자의 한 명품 시계 매장에서 복면을 쓴 무리가 목격이 됐습니다. 뭐죠? 강도? 네, 이들의 정체가 바로 강도단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영화가 아니고. 맞습니다. 1억 원 상당의 시계들을 훔쳐 달아났지만 이 범행 당일에 검거가 됐고요. 진술 과정에서 서로 처음 만나서 강도를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처음 만난 사람과 저질렀다고요? 네, 이렇게 SNS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고용이 되니까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일, 이런 것을 어둠의 알바라고 하는데 네. 최근 일본 곳곳에서는 이런 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思い当たる節が全くなくて怖いですね。 자, 이게 바로 어둠의 알바 모집 공고입니다. 네네. 뭐라고 써있나요? 인생 역전을 원하는 분. 5일 만에 우리 돈 950만 원을 준다. 네, 이런 묻지마식 범죄가 10대, 20대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일본 사회에서 이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모집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나 봅니다. 그런데 저런 범죄에 10대나 20대들이 가담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문정 교수님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보도들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SNS를 많이 사용하거나 그리고 접근이 쉬운 그런 젊은 층이 타깃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이 문을 닫는 업체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구직난이 이어지는 데다가 아르바이트조차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무료 급식소에서 이렇게 끼니를 해결하는 청년들조차 굉장히 급증할 정도였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고수입 유혹에 혹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10대들은 경우가 좀 다른데요. 네. 이제 일본의 한 전직 형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어둠의 알바, 이 유혹에 빠진 10대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하는 일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본인들은 알아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담한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과 함께 가담했다니 더 놀랍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요. 이 범죄를 기획한 몸통을 잡기가 진짜 힘들다는 건데요. 알바생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텔레그램이나 SNS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일망타진을 한다든가 실체를 분석한다든가 이게 진짜 쉽지 않고요. 네. 또 모집책 그리고 상부가 의논하는 조정역 등 이 복잡한 구조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소탕이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진짜 악랄한 게 이 알바생이 이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좀 빠지려 그런다 하더라도 모집을 하는 동안 알게 된 이 어떤 개인 정보 같은 걸 악용을 한다든가 범죄 행각을 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정말 올감해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고 참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네요.